네, 얼마 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270만 호 공급이 확정이 되었죠. 어떠한 대책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지일 수석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가 사실 작년 5월에 시작됐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8월 15일쯤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보자면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웠고, 다만 이게 실제 입주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했던 건 아니고 270만 호 인허가 계획이었습니다. 이 인허가 계획이다 보니까 실제 이게 착공에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도 하락하고 시장도 안정돼 있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최근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이제 7월, 8월, 9월 오는 중에 인허가 받은 물량도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착공 물량은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 공급과 관련된 선행 지표들이 줄기 시작하면 빠르면 한 2년 내에 분양과 입주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요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9월 26일에 발표한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했던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과 제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270만 호 공급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12만 호를 공공 쪽에서 추가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3기 신도시를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자족 용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녹지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한 3만 호 정도 확보를 하고, 신규 택지도 한 8만 호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총 한 12만 호 정도를 공공에서 일단 추가로 확보를 하겠다 하는 대책을 내놨고요. 거기에 이제 민간 쪽은 아무래도 지금 기존보다 높아진 금리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PF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원래 초기에 이제 브릿지론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본 PF로 넘어가면서 착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거기와 관련된 금융 지원을 좀 해보겠다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공공택지 쪽에서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택지들이 있습니다. 민간이 이제 수주를 받아서 하는 택지들이 있는데, 이제 다시 공공이 가져와서 빠르게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비아파트 유형이죠. 이런 유형들에서도 사실은 이제 금융 쪽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하겠다 하는 형태로 뭐 총평을 하자면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공급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책으로 크게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당장 눈에 보이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공공 쪽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급 계획을 세울 때 특징이 뭐냐면, 일반 재화 시장은 사실은 시장에 물건이 많이 있는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하고 싶을 때 공급이 되는 시장이 있고, 이 주거용 같은 경우는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공기라고 하죠. 공사기간 자체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럼 지금 착공을 하면 3년 뒤에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부족하면 대안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서둘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민간에서 금융지원을 지금 해서 착공이 빨라지면 그러면 공급이 빨리 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공급은 올해 내에 이루어지긴 어렵다는 거죠. 내후년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양이 늘어난다고 하면. 다만 민간 쪽에 최근에 이제 공사비 리스크가 좀 커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조합 측,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조합 측과의 공사비에 대한 재협상 여지를 좀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 계약서를 도입을 해서 공사비 증액이 좀 원활하도록 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부터 정부가 유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하는 것들이 당장 올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 기간 내에 그런 공급이 활성화될 거냐, 좀 회의적이죠. 이 부분은. 다만 필요는 하다.
중장기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하려면.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뭐냐면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270만 호 플러스 알파에서의 이 공공 쪽에서의 12만 호. 이른바 이제 3기 신도시를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계획된 물량이 한 3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3만 호를 하겠다라고 하면 수요자가 체감상 3만 호가 늘어났구나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공도 당장 착공을 안 하면 사실 실체화되는 데는 좀 걸리겠죠. 그래도 정부에서 약속한 부분들은 늘어날 여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믿고 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신규 택지를 이제 조성하고 지구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체감상에서는 공공 쪽에서 그래도 싼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당장 올해 내에 체감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공공에서 확정 계획을 발표하면 일단 심적으로 설득은 된다는 거죠. 다만 민간 쪽 활성화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커져 있는 환경이면 이 금액을 지원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자 부담이 늘어난 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미분양 우려감이 커져 있는 것들 지방 쪽에서는 여전히 커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분양이 그 지역에 많은데 금융 지원을 아무리 해준들 네. 민간 쪽에서 그걸 공급을 하겠습니다. 하겠냐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의 그 공급 계획, 이번에 나온 대책도 공공이 주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비아파트 쪽이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은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시장 이런 쪽 혹은 빌라 시장 이런 쪽 보시면 사실은 공사 기간이 짧으면 한 2년 안짝으로 들어와요.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3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아파트 혹은 비주택 쪽에서 금융 지원하는 것들은 사실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 단기 이슈에서의 공급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과거에도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공급량을 늘리려고 했던 정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월세 가격이 불안하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이제 지을 수 있게 주차장 규제도 완화를 해주고 평형도 소형으로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요자 선호도가 낮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공급량에 대한 부분은 수요자 만족도에 의해서 효과가 나오는 건데 수요자가 만족하기 어려운 유형들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비주택 혹은 비아파트 유형에서의 금융 지원은 필요는 하나 실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수요자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대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단지화가 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사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럼 단기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죠. 네. 소규모에서는 효과가 있겠으나 대규모 공급에서는 공사기간이 여전히 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 대책 발표로 그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값과 관련된 부분은요. 당장 인허가 받은 물량에 의해서 당장 착공 물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기보다는 올해 내에 입주하는 물량 혹은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 혹은 아직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물건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택에 얼마나 싼 물건이 쌓여 있냐 혹은 신축 공급은 얼마나 원활하게 되냐는 입주 물량으로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정부의 공급 대책은 인허가 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보통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몇 년 걸리실 것 같으세요? 5년 이상? 예,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받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후에 이게 착공에 들어가고요. 착공하고 3년 이상의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5년 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현 정부의 임기가 거의 2년을 채워가고 있잖아요. 네. 3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발표한 계획들은 사실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다 완성되기는 어려운 물량이다. 왜냐하면 인허가 기준이니까.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분양 정도는 해야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주권 네. 형태, 분양권 형태로 살아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래 수요를 좀 끌어가니까 네. 그래서 분양하는 것들
주택이 지금 최근에 늘고 있는지. 최근에 늘고 있죠? 네.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는 분양 물량이 꽤 있습니다. 네. 미래 수요를 좀 끌어가겠죠? 입주 물량도 올해까지는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 분양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입주 물량이 일단 수도권 중심으로 줄고요. 그 와중에 지금 기존 주택 매물량 쌓여 있잖아요. 네. 요게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고가 지역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중저가 지역이 주도하면 급매물들이 좀 빨리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거 감안하면 올해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겠으나 내년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신축도 부족하고 기존 주택 매물량도 어느 정도 소진된 다음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가격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대책은 사실 나온 게 아니다 정도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